자, 아까 본 것처럼 기본 원칙은 국소 기본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국소에서 남동으로 차례로 부여하고 북에서 남으로 서에서 동으로 지분을 부여한다. 자, 이제 신규 등록입니다. 자, 새로 토지가 만들어졌거나 번호를 부여할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자, 마을이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옛날에 본 것은 7번지였는데, 자, 여기는 이제 임야도가 있어서 산 이제 5번지 있던 곳을 이제 대규모 해가지고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이게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자, 이제 이것을 이제 새로운 번호를 부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에 이제 새로운 부여는 여기 이 번호에 근접한 여기의 번호에 이제 이 지역을 7-1번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러한 의미를 이제는 이제 신규 등록하거나, 신규 등록은 이제 여기가 바다였고, 그리고 여가 이제 해안가에 번지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가 7번이었는데 이 바다를 매립합니다. 바다가 이제 공유 수면을 매립하게 되는 것이죠. 공유 수면 매립을 통해서 이제 신규 등록함으로써 이게 이제 토지가 되면 여기 번호도 역시 여기에 부여한 근접한 번호에 이제 2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의 원칙, 이렇게 원칙적으로 이런 7의 1을 부여하는 방식을 이제 시험장에서는 이제 말로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20페이지 원칙, 신규 등록, 그러니까 공유 수면 매립처럼 새로운 매립으로서 바다가 땅으로 바뀌어서 번지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등록 전환, 그러니까 임야였던 이제 산을 이제 개발해서 이제 아파트 등으로 개발을 해서 대지로 바꿔서 하게 될 때 이게 이제 등록 전환이 되겠죠. 이것은 이제 신규 등록. 이것은 이제 임야를 아파트로 바꾸는 등록 전환. 이게 임야도에서 이제 토지대장으로, 임야도 토지대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등록대장이라고 하고, 이럴 때 여기 번지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가장 인접한, 그래서 지번 부여 지역에서 가장 인접 토지에 바로 본번에다가 지번 2번을 붙여서 이제 지번을 부여한다. 자, 다시 합시다. 가장 인접 지역, 인접 토지의 본번에 2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예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자, 아까 제가 실수를 했는데요. 자, 1, 2, 3, 4, 5, 6, 7, 8. 자, 이렇게 9개의 지번이 부여되어 있는 토지에, 자, 여기에 이제 새로운 번호가 부여됐다면 여기에는 7의 1을 부여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여기 9번에 새로운 토지가 등록 전환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9의 1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 혼동할 염려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때는 이제 그냥
숫자를 이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가 뭡니까? 이제 예외 기억, 그래서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 제일 끝번호에 붙어 있으면 굳이 두 번을 붙일 필요는 없고 그 번호에 이어서 붙여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지번에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냥 번호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 인접된 게 아니라, 자, 여기 떨어져 있어요. 이 떨어진 곳에 개발이 돼가지고 됐다라면, 역시 여기를 이제 굳이, 자, 이것은 서로 이어졌기 때문에 7이나 7의 1번이나 같은 것을 파악할 수 있지만, 여기다 만약에 7의 2라고 한참 떨어져 있는 곳에 붙이면 알 수가 없겠죠. 이때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멀리 떨어진 거 멀리 써야 되는데,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두 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그래서 이때는 10번이 있으니까 11번을 그대로 부여해도 되겠다. 자, 그리고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여기에 이제 번지가 여기서 이어집니다. 그럼 여기를 다 7의 1, 7의 2, 7의 3, 7의 4, 7의 4, 7의 5 쭉 이렇게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블록으로 뭐 단지식으로 하거나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공유 수면 매립은 7다시 저렇게 하고 공유 수면 매립은 바다가 아닌가요? 근데? 아니, 공유 수면을 매립했죠. 매립하니까 아까 앞에서 봤을 때는 영토는 바다는 영토가 아니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매립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럼 영토가 늘어나는 게 되네요. 그렇죠. 딱 바다, 우리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런 데들 간척 사업 해가지고 다 메꾼 것들, 그건 이제 바닷물 안 들어오니까 땅이 되는 거죠. 토지가 되니까 번호를 이제 해야 되겠죠. 매립. 자,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이럴 때는 이제 블록식으로 지정하거나 이렇게 지번을 두 번을 부여하는 게 불합리하게 되겠죠. 자, 이제 이제 21페이지로 넘어가서 불안에 따른 지번 부여. 자, 그러니까 이제 뭐 교과서에 있는 대로 뭐 이제 10번지 이 본번이 있던 것을 이제 두 개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는 그 번호를 그대로 부여하고 나머지 하나에는 새로운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두 번을 붙여서 바로 지번을 부여한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국서기본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북과 서에 있는 것이 원칙적으로 이제 본번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게 이제 원칙. 자, 그런데 이제 다시 그게 이제 2차 분할을 하게 되면 다시 그것은 다시 두 번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로 정리하면 두 번째 줄.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자, 뭐 그래서 그 번호 부정은 아까 우리 국서기본법이 먼저 가지게 되겠죠. 자,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으면
무조건 이제 분할 전에 집원을 사무실에 두라라고 하는 거죠. 예외. 건축물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이제 본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일 밑에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건축물이 있으면 가운데 있지만 이제 10의 1이 아니라 10번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자, 합병은 여러 개를 합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 역시도 이제 우리 도표를 통해 보시면 되겠죠. 선순위 지번을 가지고, 그래서 무조건 선순위 본번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본번 우선을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0, 11, 12가 있으면 본번에 가장 우선하는 10번지를 가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부번 간의 1, 2, 3의 차이는 의미가 없고요. 본번을 원칙적으로 해서 본번이 가장 앞서 있는 10의 3을 이제 갖게 됩니다. 또 단식과 곡식 지번이 있다면 이제 부번이 있는 것은 좀 거추장스럽죠. 그러니까 먼저 본번만을 비교해서 본번에 가장 앞서 있는 단순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가지고 있고, 단 예외가, 자, 이게 이제 분할하고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분할에는 건축물이 있으면 바로 그 번호를 이제 본번을 갖게 되는 거지만, 이제 예외로서는 이제 합병자의 신청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없다라면 원칙으로 가장 빠른 번호를 주고, 이제 나는 건축물에 11번이 좋습니다 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는 신청에 따라서 건축물에 있는 번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 여부에 따라서도 분할과 합병의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합병에서는 자, 여러 가지 번호를 그 중에서 고르면 되는 거니까 가장 본번 위주로 가장 빠른 번호. 하지만 분할은 번호를 만들어야 됩니다. 쪼개야 되니까 이제 그 번호를 이제 부번을 이어서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 22페이지 세 번째 쪽 예외. 그래서 건축물이 있을 때는 그 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바로 그 번호를 주는 게 아니라 이제 합병에서는 신청을 통해서만 그 건축물의 지번을 부여한다. 자, 이제 지적 확정 측량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뭐 순천도 마찬가지로 옛날 토지라서 그냥 막 구획이 막 어지럽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구획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리된 것이 번지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번호보다 새로 만드는 것이 적다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 중에 것을 뽑아만 쓰면 됩니다. 자, 근데 뽑아 쓰는 것은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본번만을 가지고 이제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번을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데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바로 밑에 적게 됐을 때, 적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번지가 남으면 일단 본번순에 있던 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 있던 7의 1 같은 것은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쭉 본번만을 순서로 하면 그래서 여기까지 뭐 25번을 쓸 수 있으면 원래는 한 50번까지 있었는데 충분히 본번만 가지고 난다면 그냥 본번만 쓰면 되는데
자, 이런 지번들을 다 빼다 보니까 본번으로 수여하기가 부족해요. 그래서 11, 12, 14, 14, 15. 그래서 이제 이 10개가 이제는 이제 그러한 본번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나머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블록으로 묶어서 이제 그러한 번지에 이제 부번을 부여하는 방법. 그래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하는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 지번 구역의 최종 본번,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뭐 30번까지 있다는 그때는 31, 32 이렇게 부여하는 방법.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차례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 적을 때는 그냥 본번만을 가지고 뽑았으면 되는 거고, 적다라면 그걸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것을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서 그 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최종 번호의 다음 순번대로 그것을 쓰는 방법이 있고. 이 지역에 30번이 최종 번호이라 31부터 쭉 쓰면 되는 것. 그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적 변경은 이제 이러한 지번 변경은 5의 1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직원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 뭐 안결사항은 아니고요. 자기가 바로 하는 거 아니라 이제 그 대도시, 그러니까 시도지사, 이때는 광역시, 그리고 이제 전라남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군구청장이 지번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그러한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하지만 이제 그 위에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 이 정도 하나 더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지목으로 넘어갑시다. 자, 지목은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대로 28가지가 있고요. 그 28가지를 이제 23페이지 이제 중간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이제 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목은 용도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목이 뭐다? 그러면 이건 지금 뭘로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목 선정의 방법. 자, 위에 교과서 내용하고 다 같은데요. 그래서 그 어떻게 쓰는 방법에 따라서, 그래서 자, 이제 양번호 2번에 1번 지목은 국가가 법령을 토대로 설정하고, 그래서 이러한 지목은 국가가 내가 이걸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법 방법에 따라서 국가가 지목을 지정한다. 지목은 아까 우리가 봤죠? 국가가 다 한다. 국가 지목 국가 주목. 자, 두 번째. 자, 밑에 있죠? 박스 1번.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한 필지는 소유권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 필지별로 그것을 하나의 지목으로 합니다. 아까 양입으로 다른 것을 하다가 하더라도 그게 뭐죠? 주된 용지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용지 하나만 쓴다. 그래서 일필일목, 그리고 그것을 단식 지역. 그러니까 아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뭐 주된 토지에 들어가는 것, 배와 뭐 도로 두 가지로 사용됐다 하더라도 주된 용지, 배로 쓴다. 그래서 이거 하나로 이것을 포함한다. 단식 지목 주의라고 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바로 이제 아까 말했죠.
이 도로와 대가 서로 구별되지만 이게 주된 용도로 쓰는 거죠. 또 뒤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주용도 추정의 원칙. 이때의 용도는 주지목이 주지목 추정의 원칙, 주지목. 자, 그리고 이제 그 24페이지에 이제 자 원래는 이게 지금 과수원이었어요. 근데 과수원에서 이제 열매를 따고 이제 일정 부분이 좀 이제 나오니까 여기에 겨울철에 채석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과수원이 이 겨울에 잠시 채석장, 돌 캐는 것을 사용한다고 이 지목을 바꾸지는 말라고 하는 것이죠. 왜? 다시 봄이 되면 이것은 과수원으로 다시 환원될 겁니다. 그것은 이제 2번이 말하는 겁니다. 영속성의 원칙, 일시 변경하더라도 바뀌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일시 변경 하더라도 바뀌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일시 채석 돌캔다고 해서 그 부분이 다시 과수원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자, 왜 이걸 정리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지목을 보다가 원칙과 예외가 자꾸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그런 예외를 알릴 때 이러한 것을 갖고 있으면 이제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추정, 따른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원래 임야였어요. 자, 임야였던 것을 이제는 법에 따라서 이거 이제는 이제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으려고 임야를 다 갈았어. 그랬는데 아직 아파트는 실제로 짓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으려고 임야만 토지 조성공사를 한 거죠. 조성공사. 자, 그러니까 토지 정리 작업만 딱 끝내놓고서 이제 아파트는 짓지 않고 그냥 놔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파트 지을 땅이라는 거죠. 아파트 지으려고 법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이건 뭐가 된다? 대가 된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파트를 짓지 않았어도 아파트를 지으려고, 집을 지으려고 한 거니까 이것은 임야의 곁대로 이미 바뀐 것이다. 이게 바로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교과서에 있죠. 예를 들어. 자, 지금 24페이지 지금 위에 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바로 아직은 집을 짓진 않았지만 대로하고 또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에 관한 법률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아직 공장을 짓지 않았지만 공장 용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기억할 것은 법에 의해서 어떠한 작업이 맞춰진 토지는 그 목적에 따라서 정해진다. 그러니까 공장 지으려고 이제 임야를 갈았어. 아직 공장을 짓지 않았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장 용지가 된다는 게 사용 추정 목적의 원칙입니다. 자, 이게 이제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지목의 표기 방법. 자, 조심해 줄 게 있죠? 자, 이제, 자, 2번입니다. 그래서 양보라 3번에 동그라미 2번. 자, 지적 공부 중 뭐다?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지목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자, 정식 명칭, 그러니까 자, 밑에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지목과 부호. 부호는 한 자리로 되어 있고, 지목은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을 다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뭘로 쓴다고요?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이것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정식 명칭을 그대로 쓰고, 근데 뭐에서? 지적도면. 도면인 지적도와 임야도는 그림을 표시하고 많은 걸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일이 그걸 다 쓰기가 어려우니까 이때는 이제 부호로 표시한다. 그 부호는 한 자리짜리 부호로 된다. 전답, 과목이 되는 거죠. 자, 지목을 부호로 표기할 때는 원칙적으로 두 문자로 표기한다. 그래서 원칙은 뭐다? 첫자, 앞자. 그러니까 과수원이면 과, 목장용지면 목. 그런데 보니까 이제 두 문자가 아니라 차 문자 쓰는 거죠. 두 번째 문자. 그러니까 자, 이제 오른쪽에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유원지가 있고요. 또 위에서 다섯 번째 유지가 있죠. 그러니까 유가 같은 놈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만 유를 부여하고 다른 것은 차문자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네 개가 주차장, 공용용지, 하천, 유원지. 자, 근데 이걸 이제 두 문자로 만들어 보니까 재밌는 말이 참 많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교과서에 있는 대로 장차 1,000원. 그러니까 주차장은 1,000원. 이라고 해도 되고, 이제 제 다른 학원의 원장님이 성이 차시거든요. 차원장은 2,000원. 1,000원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차문자 쓰는 것이 4개다. 그래서 자, 공원의 공하고 이제 같은 공을 쓸 수 없으니까 차문자로 공장용지는 장을 쓰는 것이고, 주차장은 주유소 용지가 또 겹치니까 차는 차로 쓰는 것이고, 하는 이제 겹치는 건 없어요. 한숨 소리죠. 그러니까 한숨 소리 내기 싫으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아까 유지는 했죠. 그래서 뭐 장차 또는 차자, 앞에 한자 주차장 1,000원, 주자 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옆에 4개 써가지고 이제 그래서 장차 1,000원은 차문자로 쓰고 있다. 이렇게 자, 이제 좀 빨리 달려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나 다음 달에는 좀 더 이제 더 깊게 들어가겠지만, 이제 우리가 지목을 처음 하니까 이제 원칙으로 이렇게 우리 교과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예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박스에 있는 것이 이제 아까 예규를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예외 부분도 하긴 합니다만, 오늘 이번 강의에서는 원칙적인 것만 조금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는 예외와 예규 시험관을 해서 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전답의 차이는 뭐다? 바로 첫째 줄에 있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을 전이라고 하고, 답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딱 가서 보니까 물이 항상 차 있어.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상시라는 말이 이제 항상, 우리말로
항상 쓰는 것들. 자, 그렇다라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 전 중에서 이제 상식을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 작업, 약속, 뽕나무, 당나무, 자, 이런 내용까지는 보실 필요 없고요. 전과 답의 구분은 뭐를 상시적으로 쓰느냐 그래서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을 전이라고 하고 답이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있죠. 자, 전에서 두 번째 줄 뒤쪽에 보면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자, 제가 아직 그 농산물을 모르니까 죽순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죽순을 먹은 거는 봤지만 어떻게 재배하는지를 모른다고. 내가 먹은 거야. 그게 물이 필요한지 안 한지도 저는 모른다는 거죠. 자, 어찌됐든 죽순은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서울 많이 가보셨어요? 서울 조금 못 가서 휴게소가 하나 있다는데요. 죽전 휴게소라고. 그러니까 죽순을 재배하는 용도는 전이라는 거죠. 죽전 휴게소. 죽은 죽순을 재배하는 것은 전. 자, 그래서 이제 인류 밑에 박스에 이제 애교가 아니라 아까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전과 답의 원리는 물을 직접 이용하느냐에 따라 경작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물을 직접 이용하는 경작 방법이 두 가지의 차이다. 자, 그리고 과수원은 사과뱀 등을 재배하는 거죠. 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과 부속시설 토지가 되는 것이고, 자, 아까 우리가 말했죠. 양입에서 다만 그것을 과수원에 관련된 주거용 부지의 부지는 이제 대는 가장 비싼 거니까 양입되지 않기 때문에 대는 그대로 대로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장 용지는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똑같이 주거용 건축물 대로 보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축사람 및 낙농업을 위해서 초지를 조성한 토지. 그러니까 소한테 풀을 뜯어먹게 하기 위해서 풀을 재배하는 것이 바로 목장 용지가 되겠고, 자, 또 그러한 그 소, 돼지들을 가두는 축사 또 목장 용지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도 목장 용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뭐 과수원이나 목장 용지에 딸려진 대는 건물은 주거용 건물은 그냥 양입되지 않으니까 대로 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임야라고 하는 것들 많이 공부한 적이 있죠. 그래서 임야는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 따로 쓰지 않습니다.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자, 산림은 뭡니까? 그냥 산. 원야는 들. 산과 들이 바로 임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과 들을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토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복되는 거 있죠. 모래땅이라 하더라도 예교에서 다른 것으로 쓰고 있으면 이제 이것은 이제 임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다시 자세히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 자, 임야는 어디에 있어요? 주로 산에 있죠. 산에 암자를 하나 지어봅시다. 그리고 이 암자를 나는 친환경으로 짓고 싶어요. 나무와 배나무로만 짓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수주, 나무와 배나무로 암자를 짓습니다. 수주 암자 모습화. 그 암자 이름이 모습화라고. 이 7가지. 수주
암자, 그냥 교과서에 있잖아요. 암자만 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산에다가 암자 하나 표시해 놓고 수죽 암자, 그 이름이 모수화, 등을 이루고 있는 토지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6호 광천지. 자, 광천지는 지하에서 뭐가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오는 것이 원수, 약수, 석유의 용출. 그러니까 이제 산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가 막 솟구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용출지라고. 그리고 이 용출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것이 유지가 되겠죠. 그 주변 땅, 이것을 바로 광천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염전은 이제 소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감안해서 키워드가 천일 제염 방식, 그러니까 천일 제염 방식으로 소금을 만드는 것을 염전이라고 하고, 그러한 방식이 아닌 그냥 물을 끓여다가 공장에서 끓여가지고 하는 것은 염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키워드는 염전은 뭐다? 천일 제염 방식. 그냥 우리가 그 신안 앞바다 신안 소금 하면서 광고 나온 거 있죠. 광주에서 뭐 장례식장 광고도 이제 그 바닷가에서 하던데. 그래서 그러한 방식, 그러니까 바닷물을 끓여다가 증발을 시켜서 남은 것을 하는 것, 그게 천일제염 방식이고, 그러한 것을 염전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 대. 자, 우리가 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대죠. 근데 대가 되기 위해서는 1번 영구적 건축물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임시적 건축물을 쓰기 위한 것은 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키워드가 영구적 건축물을 쓰는 것,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부지가 되겠고. 자, 아직 건축물을 올리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법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자, 원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라고 하는데, 건축물이 아직 올려지진 않았지만 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올리려고 택지조성공사를 한 거죠. 그러면 이거 무슨 원칙에 따라서? 그렇죠?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아직 건축물이 없지만 그러한 건축물을 지으려고 조성된 토지는 토지 자체만으로 대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옆에다가 이거 하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공장 용지로 가면요, 공장 용지는 바로 뭘 만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제조업이 공장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공장 용지에도 아직 제조업을 하고 있는 시설물이 아니어도 공장 용지로 인정되는 거죠. 아까 산업, 읽기 도실래요? 산업 관련 법에 따라 그것을 공장 공지로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이것 역시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 동그라미 3번에 그러한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1, 2토지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도 인정이 되고 있고요. 자, 10호 학교 용지. 학교 용지는 학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학교 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내용 비교하시면 되겠죠. 학교 교사, 학교 안에 있는 뭐 선생님들을 위한 뭐 집을 만들어줬다든지, 또 어떤 체육관, 부속시설이 있다든지, 그것도 역시 학교라는 울타리 내에 다 있는 한 그것은 전체가 학교 용지가 되는 것이겠고요. 다만 그러한 울타리를 벗어나서 좀 가까운 곳에 건물이 있어요. 그것은 학교 울타리를 벗어났죠. 그것은 학교 용지가 되지 않고요. 자, 11호 주차장. 시간이 조금 지날 것 같은데 끝내고
됩니다. 자, 주차장은 바로 이제 쉽게 말해서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그러한 토지, 부지, 주차장 부지와 이제 주차장은 토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 갖춘 부지와 두 번째 주차 전용 건축물. 자, 우리가 이제 그 광주나 뭐 서울 같은 거, 뭐 순천에도 있겠죠. 주차 타워, 차만 할 수 있도록 주차 타워 건축물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건축물이 아니라 주차장이라고 지목이 되어 있는 거죠. 이에 접속된 구성물의 토지. 자, 주유소 용지. 자, 12호 주유소 용지는 이제 뭐 뒤에 28페이지 바로 석유등을 판매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동그라미 1번에 판매, 석유등을 판매하기 위해서 갖춘 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주유소를 말하면 되겠죠.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저장하는 것. 이 동그라미에 저유소 및 원유 저장소와 관련된 것도 말하죠. 자, 창고 용지는 자, 그러한 물건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물입니다. 그러니까 창고라고 하기 위해서 창고라는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 창고로 쓰기 위한 용지를 창고 용지라고 합니다. 바로 이게 뒤에서 나오는 잡종지하고 비교가 되는데 물류를 쌓아두더라도 그것이 어떤 건축물 형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잡종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물을 그리고 그 시설물과 관련된 부지를 창고 용지라고 말하죠. 자, 이제 도로. 자, 도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말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공조, 우리가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다니는 것은 걸어 다닐 수 있죠. 보행, 차로 다닐 수 있죠. 차량 운행에 필요한 것들. 자, 뭐 2번은 뭐 그냥 뭐 넘어가면 되겠고, 자, 조심해야 될 거 3번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와 비교되는 게 뭐가 있죠?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나 지방도로에 에도 휴게소 있죠. 자, 이 휴게소는 이제 도로가 아니고 뭐가 됩니까? 이 휴게소는 건축물이죠. 이 건축물은 영구적인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돼요? 내가 돼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고속도로 휴게소는 처음부터 고속도로를 만들 때 일정 구간의 휴게소 부지까지 생각하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속도로는 바로 이 도로에 들어가는 거죠. 국도나 지방도로는 일단 도로를 만들고 아 여기 휴게소 하나 하자 라는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는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휴게소 위치까지 생각을 하고 만들고 또 뭐 나중에 만들더라도 도로와 연결해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연결해서 만들기 때문에 도로로 보는 거죠. 그리고 자, 동그라미 4번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 아까 우리가 말했죠. 1필지에 접속하는 것은 양입으로 될 수가 있죠. 물론 그것이 이제 아까 뭐 배꼽이 더 크면 양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2필지 이상이 되면 양입할 수 없으니까 이때는 이런 것들을 이제 도로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10호 철도 용지. 자, 철도 용지는 뭐 그냥 우리가 알고 있죠. 철도 노선이 되어 있는 것 그리고 그 일정 범위까지. 자,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 줄 것 역사입니다. 자, 순천역. 이 역도 이 철도를 하고 있는 부속 시설물로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요즘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이제 순천역을 굉장히 이제 그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이런데 쇼핑몰을 같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민간 자본으로 이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따로 볼 것인가. 자, 하더라도 이건 뭡니까? 순천역이라는 이름으로 쓰는 거죠. 순천역 쇼핑몰.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역은 뭐다? 그냥 철도다. 그래서 이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그 역사가 지금 현재 뭐 쇼핑몰로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역사는 무조건 이제 철도 용지로 보는 거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시험 지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역은 무조건 철도를 위해서 쓰는 것. 그리고 이런 것도 같이 묶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방은 뭐 방조제, 방수제, 방파제, 뭘 막기 위한 방자 들어간 것들은 다 제방이 되겠고요. 자, 이제 하천과 국어. 하천과 국어는 그 차이는, 하천은 기본적으로 물의 흐르는 물을 있을 것을 예상되는 토지. 자, 국어는 아까 이제 소규모 수로라고 말했지만 원칙적으로 국어는 뭘 쓰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사용하거나 용수나 배수를 위해서 만들어진 인공적인 것을 우리가 국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자연의 유수가 있을 것이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그것이 소규모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물이 흐르는 것은 하천이라고 보지만 이제 그